1년에 막 5%, 10% 먹으려고 낸 상품 아닙니다. 1년에 적어도 그 시기가 왔을 때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을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낸시 펠로스 하원 의장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데 남편분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분의 탑픽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AI가 발전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게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개 중에 저희가 메디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연평균 성장성은 숫자는 사실 기간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최소 35에서 한 40%까지 연평균 앞으로 10년 동안 나올 걸 예상하고 국내 자산운용사 직원 중에 최초로 공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와. 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진행의 염승환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그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죠. 아는 형의 아는 형,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이제 오늘 초대 손님으로 하나자산운용의 김승현 본부장이 와 계십니다. 자, 오늘 그 본부장님께서 올해 그 하나자산운용에 이제 새롭게 좀 합류를 하셨다고 좀 들었는데, 이제 8개월 차 정도 아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자산운용의 ETF 사업 한번 그 포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큐 ETF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시작한 지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막 라인업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운용사들만의 시선보다는 저희만의 리서치 뷰, 그다음에 저희만의 이런 원칙을 통해 가지고 좀 ETF 비즈니스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국내 전체 운용사 중에 저희가 최초이자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원큐 ETF의 비즈니스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블랙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뱅가드 같은 그런 글로벌 ETF 운용사들을 홈페이지 딱 대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ETF 상품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약간의 힌트를 얻어서 저희 원큐 ETF도 정말 이 패시브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고객과의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컨텐츠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원칙을 정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신뢰. 그다음에 고객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큐 ETF가 좀 비즈니스를 시작한 좀 늦기도 했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출시하는 상품들 또는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 자체가 절대 뭐 상위사 또는 경쟁사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상품 또는 컨텐츠의 차별화가 나올 것 같고 세 번째는 바로 연금입니다. 네, 아무래도 ETF 전체 시장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좀 방향성 자체도 연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저희가 원큐 ETF 원칙을 만들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분들께 저희의 상품을 제공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을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니까 더 좀 제가 들어도 좀 신뢰감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차별하겠다, 좀 세상에 없는 상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국내 최초로 원큐 미국 메디컬 AI 뭐 약간 이제 제가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의료 AI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 ETF를 출시하셨는데요. 이 상품이 그 상장 첫날 개인 그 순매수 1위를 좀 기록한 건 물론이고 또 올해 상장한 전체 미국 주식형 ETF 22개 중에 이게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하우스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아마 사장님께서 보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사장님께서 큰 방향을 잘 제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CIO께서 운용 철학 같은 걸 또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에 ETF라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전체의 그런 노력과 리서치와 역량이 들어갑니다만 더해서 저희가 뭐 백오피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리스크 관리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관련된 부서도 따로 있고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소비자 보호부 같이 좀 ETF 하나를 만드는데 한 사람 또는 뭐 하나의 본부의 역량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역량을 좀 담아서 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는 저는 상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ETF에 어떤 상품을 내는지에 따라서 그게 경쟁력이고요.
브랜드이고요. 그 자체가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전체 역량을 좀 살려서 앞으로 좋은 상품 내고 투자자분들께 소통하고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AI가 사실 이제 실생활로 사실 들어왔죠. 이미 뭐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고 계시는데 AI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용어로 버티컬 AI라는 용어 좀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메디컬 AI 같긴 한데 이게 좀 사실 좀 낯설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그 AI 산업 중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투자들이 뭔가 좀 익숙해야 이게 선택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좀 선택한 또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저희 실생활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여기 옷이 있어서 보이진 않은데 왼쪽에 저 혈당을 실시간으로 재는 장치를 하나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CGM 그거 말씀하시죠? 국내 자산운용사 직원 중에 최초로 네, 저희 혈당을 네, 공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공복 상태이긴 한데요. 제 혈당이 98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네요. 이게 지금 이 레인지 안에 있는데 제 혈당이 만약에 200을 넘는 순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만 바로 핸드폰 알림과 여기서 또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긴장감 때문에 밥을 많이 못 먹습니다. 먹는 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고 그다음에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뭐 앱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은데 별로 멀지 않은 게 미국에 되면 내년 초만 되더라도 이 실시간 혈당이라든지 DNA 정보, 제 다른 체중 아니면 다른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내 상태가 혹시 좀 이런 상태인데 제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 뵙기 전에 진단을 받고 싶다는 버튼 하나 누르면 저의 모든 의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병원에 갑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미리 정밀의료, 맞춤형 진단, 의사 처방까지 가능한 시대가 내년 초가 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AI를 바라보는 원큐 ETF의 관점은 다른 운용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AI 하면 가장 뭐 생각나는 인기 있는 ETF가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 또는 원자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뒤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AI가 실시간으로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기존의 전통 올드 이코노미와 결합을 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메디컬 AI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의료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의 목표죠. 돈을 왜 벌까요? 결국은 모든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기 위한 방점인데 그렇게 따진 메디컬 AI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기존에 AI가 없었으면은 메디컬 의료 쪽에 저희가 침투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부족함, 시간의 부족함, 비용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말 AI가 발전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점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게 바로 압도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개 중에 저희가 메디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도 약간 올드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와 결합을 해서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어떤 패턴, 어떤 계절적 패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시점에 이게 사고 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해서 앱에 그게 뜨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높은 판매량의 상승, 이 비즈니스 자체가 퀀텀 점프를 이룬 것도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AI가 진정으로 발전했을 때 기존 사업과 폭발적인 성장을 내는 것은 메디컬 AI가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향후 출시하는 상품들 중에서는 AI가 발전했을 때 그다음 뭐 인프라 투자하고 반도체 사고 그런 건데 기존의 산업 중에서 AI와 결합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ETF들을 저희가 상장할 예정이고 그 시작이 바로 메디컬입니다. 이 메디컬 AI도 그냥 단순히 뭐 AI 이것도 있겠지만 기존 산업과 이제 결합한다는 맞습니다. 그 좀 철학이 좀 담겨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다음 원큐가 또 뭐가 될지 저는 또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존 산업과 또 AI 연결된 ETF를 출시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다음 ETF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실제 메디컬 AI 기술 아까도 이제 직접 그 몸으로 진짜 보여주셨어요. 저도 한번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술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성 물론 좋을 것 같은데 좀 이 향후 전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술이 사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메디컬은 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100% 확보되지 않으면은 좀 상용화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기술도 좋아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 정책적인 지원이 좀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빅테크가 가장 관심 있는 그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빅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웬만한 빅테크 M7 기업 중에 메디컬 비즈니스를 안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서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서 메디컬을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AI 신약 개발인 리커전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고 그들의 슈퍼컴퓨터를 제공할 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이 헬스케어, 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024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 구글의 알파폴드 2가 받았습니다. 인간의 몸이 사실은 저희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하고 나면은 단백질 음료 먹는 이유가 결국은 인간의 이 구조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인간이 수십 년 동안 했는데요. 그걸 구글 알파폴드 2가 불과 1년, 2년 만에 사람의 단백질의 구조를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정복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가 있는데 기술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좀 구변이 됐다, 좀 올라왔다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정책적 지원입니다. 7월 30날이죠. 미국 기준으로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정보효율부를 주관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한 60여 개의 기존의 헬스케어 기업,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11개의 병원들도 다 참석을 해서 내년 초부터 아까 제가 혈당 보여드린 것처럼 AI를 활용한 정밀 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책적인 지원까지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기업들을 개개 기업들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정밀 의료에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템퍼스 AI라는 기업인데 이 낸시 펠로스 하원 의장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데 남편분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분의 탑픽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한 2천여 개 또는 3천여 개의 병원들과 이미 진단을 해서 그 환자들의 그 의료 정보를 이미 템퍼스 AI라는 기업에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개인정보가 굉장히 깐깐한 국가인데 미국은 뭐 엄청 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개인의 의료 정보가 개개인의 이런 메디컬 정보가 일반 사기업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증명이 됐다는 거고 바이오나 헬스케어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에 있는 기술 공개도 잘 안 하고요. 근데 이 기업이 찐인지 아닌지 저희가 그나마 리트머스 종이처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에 있는 정보들이 가는 것, 그다음에 기존의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빅파마들과 현실적으로 현금이 주고받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높다. 빅파마 기업들이 사실 뭐 수백억, 수천억 규모로 메디컬 AI 기업들과 협업하는 게 그냥 아무 기술이 없는데 돈 날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들에 대한 정보 가는 것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가 내년 초에 빠르면 그런 정밀 의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처럼 분명 메디컬 AI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뭐 작년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몇몇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보게 되면 빅테크의 관심도도 높고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향후 시장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숫자로 한번 보게 되면 근데 이 메디컬 AI 산업에 대한 뭐 연간 뭐 CAGR이라고 하죠. 연평균 성장성은 숫자는 사실 기간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최소 35에서 한 40%까지 연평균 앞으로 10년 동안 나올 걸 예상하고 기존의 산업들이 다 있습니다. 이 메디컬만 본 게 아니고요. 다른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같이 옆에 봤을 때 AI와 결합했을 때 가장 성장성이 높은 게 바로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도 메디컬 AI라는 숫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 정책적 지원, 빅테크의 이런 도입, 그 다음에 리서치 기관의 그런 전망들을 보고 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작년에 보게 되면 뭐 몇몇 빅테크나 아니면 관련 좀 기업에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 되려면 10년, 20년 더 남았다라고 작년에 예측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5년, 3년 안에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발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컬 AI가 지금 당장 우리가 체감을 눈앞에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금융시장을 좀 더 빠르게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러한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메디컬 AI가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실제 현실로는 네, 실제 이제 돈까지 이제 오갈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네. 현실화되고 있다. 그게 네.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네, 계속 좀 고성장을 할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걸음 좀 더 들어가가지고 이 네. 원큐 미국 메디컬 AI ETF를 한번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여기에 이제 편입된 먼저 좀 주요 기업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기업 소개에 앞서서 같아요. 저희 원큐 ETF의 그 메디컬 AI 한번 포트를 봐주시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국내 ETF 시장에 테마형 또는 섹터형 ETF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코로나 즈음입니다.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글로벌엑스라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그 이후에 국내 기업들도 테마형 ETF를 만들었는데 저 또한 이 수많은 테마형 ETF들이 굉장히 출시 직후엔 많이 떴다가 또 시기가 지나면 좀 많이 지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포트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이 퓨어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정말 그 산업의 매출이 전반적인 걸 차지하는 정말 순수 기업인데 퓨어 플레이어만으로 구성하게 되면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좀 어려운 환경 매크로가 어려웠을 때 그냥 더 이상 반등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의 장세는 아시다시피 대형주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세였는데 아무리 뭐 꿈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올라가는데 지수가 가는데 이 ETF가 하나도 못 따라가게 되면 사실 좋은 ETF로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탑2 또는 탑3 종목은 이 비즈니스가 성장했을 때 정말 좋은 이 성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샤오미의 CEO인 레이진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이 불면 돼지도 날아간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굉장히 좀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이 산업이 정말 잘 됐을 때 폭발적으로 앞서 나가서 돌격체처럼 굉장히 큰 성장을 나올 수 있는 탑3 퓨어 플레이어, 의료계 팔란티어라고 알려져 있는 템퍼스 AI,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투자한 신약 개발, AI 신약 개발의 1등 기업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네, 줄여서 리커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수술, 네, 로봇 수술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이 로봇 수술 기업에 대해서 좀 재미난 얘기를 좀 드리면 전 세계 병원에서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5, 이 로봇 수술 기계가 가장 많이 도입된 병원이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네. 어딘지 좀 추측이 되실까요? 뭐 대충 어딘지는 좀 네. 감은 오는데. 네,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이 로봇 수술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병원인데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장님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십니다. 병원장님 꼭 뵙고요. 뵈야죠.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기술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업계에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국에 이런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많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차리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법인을 차리는데 이 사람들을 결국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운영 인력도 필요한데 어디서 많이 데리고 오셨냐면 한국에 있는 기존의 큰 기업들, 뭐 존슨앤존슨 이런 데에서 한국에 우수한 인력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을 스카우트하는데 어떻게 스카우트하냐면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식을 주겠다고 말씀드려요. 한 5년 전, 4, 5년 전인데 그때 주식 가격이 훨씬 더 뭐 쌌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훨씬 더 낮은 가격이었죠. 그분들 지금 안 파셨으면 무조건 수십 배는 드셨는데 그분들이 좀 많이 옮기셨어요. 근데 반응이 두 개였습니다. 어떤 분은 야, 좋은 기회다. 야, 이제 인류는 바뀔 거야. 4, 5년 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야, 이렇게 좋은 회사 놔두고 왜 가냐. 그 반응들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기존 업에 있는 분들이 가장 이 피부에서 느끼는 분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기업의 기술력이 증명되었다는 건데 그런 퓨어 플레이어 부분 세 개 회사가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업들은 약간 이 단단한 이 척추 뭐 코어라고 하죠. 코어에 해당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알파폴드 2를 개발했죠. 근데 구글이 멋진 게 알파폴드 2하고 그다음에 알파폴드 3가 나왔는데 안에 있는 단백질 구조 연구한 거를 굉장히 멋지게 공개를 무료로 다 해버렸습니다. 약간 몇 년 전에 이 테슬라나 다른 앞선 기업들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그걸 꽁꽁 싸맨 게 아니라
굉장히 멋지게 개발합니다. 여러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걸로 해서 산업의 파이를 키우자가 첫 번째고, 공개돼도 우리는 이미 그 기술을 뛰어넘었다. 따라올 테면은 따라와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 주변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빅파마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걸 보게 되면 가장 눈앞에 현안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가장 압도적인 답이 바로 AI를 접목하는 거다. 그 다음에 AI 어떻게 접목할래? 가장 또 많이 나온 게 우리가 직접 내재화는 못한다. 기존의 AI의 바이오 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빅파마 기업들, 사노피라든지 로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캠퍼스 AI라든지 또는 리커전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낮은 기업들, 그 다음에 시총이 좀 작은데 정말 아침에 이렇게 HTS 보고 보시면은 하룻밤 만에 막 수익률이 몇백 프로 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기업들은 민주식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신약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반에 탑3 종목은 퓨어 플레이어 그 3개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허리가 되는 이 코어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빅파마 기업들 중에서 이 메디컬 AI를 하는 기업들이 좀 가운데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비중을 조금 낮춰서 정말 우리가 템베거라고 하죠. 그렇지만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신약 개발 또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포트를 좀 짜고 나서 보니까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실제로 이 ETF가 상장된 지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시장이 갈 때,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이 갈 때 어느 정도 쫓아가면서, 그다음에 상위 기업들이 좀 갈 때도 충분히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메디컬 AI가 사실 종목 하나만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참 이 야수의 심장으로 하나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TF 통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좋았고, 향후에 저희가 나올 원큐 메디컬 AI 외에도 다른 이 테마형 또는 신규 섹터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본적인 저희가 이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선발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 백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말 10배, 20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로 이렇게 좀 잘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한 게 하나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ETF 딱 보고 이런 거 담겨져 있고 그냥 사거든요. 괜찮으면. 근데 이게 딱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 이거 하나 하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민을 하신 딱 흔적이 딱 느껴져요. 근데 혹시 지금 이거는 이런 걸 이제 구성할 때 그 회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반발은 없었나요? 반발. 오히려 반발은 없었고, 근데 이게 없었어요? 참 보다 보면 어려운 게 자기 것만 보게 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오류에 빠지는데, 대한민국의 ETF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00개가 넘는 1008개 정도 되는데, 모든 ETF 운용사가 자기 것 상장한다 했을 때 정말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것 대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류의 함정이,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예쁠 수도 있거든요. 저희 ETF가 다 저희가 낸 ETF는 다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너무 우리가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역발상으로 조금 가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라면 오히려 반박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야, 이거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맞아? 아니면 정말 이 기업들 기술력 있는 기업들 맞아? 아니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메디컬 AI 산업이 성장했을 때, 정책적인 수혜를 받았을 때 정말 갈 수 있는 기업들 맞아? 라는 걸 오히려 좀 역으로 반대하면서 좀 증명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리서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얘기도 듣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2가지를 더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관련 기업의 IR이라든지 CFO를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갖고 있는 기술력이 정말 진짜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 통해서 좀 검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걸 첫 번째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업에 있는 분들을 좀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바이오 벤처를 투자하시는 대표님도 뵀고요. 그 다음에 의대 교수님도 좀 뵀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 산업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한번 같이 들어서 이 기술력이 정말 진짜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술력 검증을 했었고, 그다음에 산업의 성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인 매크로 리서치라든지 산업 리서치를 저희가 좀 전문이니까 활용했었고, 그 개별 기업의 정말 안에 있는 스토리,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이 CEO들이라든지 또는 CFO와 같은 C레벨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한 명이 정말
수십만 명의 또는 수백만 명의 그런 기업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C레벨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줌 미팅이라든지 또 이메일 미팅을 통해서 최대한 좀 검증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거쳤기 때문에 물론 모든 투자 금융 상품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일 뭐 몇 달 뒤 시기는 정말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메디컬 AI에 대한 성장성은 무조건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성장성이 왔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이 균형을 좀 갖춰서 하는 걸로 좀 오히려 좀 여러 방식으로 검증을 하면서 상품 만들었습니다. 타워게임입니다. 템퍼스 AI 이제 많이들 네. 거래하시는데 네. 올 2월까지는 정말 무섭게 좀 올랐다가 네.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어떤 또 커뮤니티에서는 템퍼스 때문에 이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또 기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 ETF 좀 오르기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좀 반응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는 언제 오를 건지 정확한 단기적인 시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지금 날짜가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템퍼스 10% 올랐고요. 네. 어젯밤에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오면은 저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가 오를 때 제가 방송 나와서 세미나하고 말씀드리면 되거든요. 보세요. 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거 1년에 막 5%, 10% 먹으려고 낸 상품 아닙니다. 1년에 적어도 그 시기가 왔을 때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을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초부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탑3에 있는 기업들이 세계 전부 다 애널리스트의 이런 전망치를 다 상향을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좋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괜찮아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 하겠다 발표만 한 기업도 아니고요. 매출만 는 기업도 아니고요. 템퍼스 AI 같은 경우 올해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올 초에 가이던스 발표를 했는데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때도 컨퍼런스 한 얘기가 흑자 전환은 무조건 올해 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기업들도 매출뿐만 아니라 기업 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리커전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좋았는데 단기 순손실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은 뭐 연구 개발비고 안에 있는 현금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발 기간이 돈이기 때문에 못해도 2년은 지금으로도 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 미팅 때도 했고 컨퍼런스 미팅 때도 했었고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그 기업에서 저희 한 얘기가 빅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기업들이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실적도 굉장히 좋고 2, 3일 동안에 템퍼스 AI는 한 두세 개의 글로벌 IB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적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밝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저희가 혁신 기업들의 이 주가를 오르는 모습들은 좀 보게 되면은 언제 이러한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몇몇 저희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외부 환경은 아무래도 바이오 테크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 헬스케어의 특성상 외부 매크로나 아니면 금리 환경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금리가 조금 더 그래도 뭐 2, 3년 전에 좀 겪었던 극단적인 금리 인상기를 좀 지났고 저희는 오히려 금리 인상기를 지나면서 이런 자신 없는 기업들, 가짜 기업들 뭐 이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만 남은 환경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 신약 개발할 때 나중에 좀 동물 실험 같은 걸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쥐에도 실험하고 하는 것들인데 미국 FDA가 이런 동물 실험을 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중단하겠다. 대신에 너희가 AI로 신약 개발할 때 이게 단백질 구조 밝혀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단백질 구조와의 결합이거든요. 신약 개발, 약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네가 이렇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경우의 수를 AI로 예측해서 신약 개발이 나오더라도 인간의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동물 실험 안 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기업들의 분명히 호재거든요. 눈앞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적 지원들, 초반에 말씀드린 빅테크의 진출 그리고 이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다는 게 기존의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빅파마 기업들이 돈 줘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것 측면 자체가 외부 환경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시대는 온다라는 거고 개별 기업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FDA 승인도 이미 템퍼스 AI가 좀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 그다음에 대규모의 뭐 인프라 공급과 같이 이런 좀 몇몇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측면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죠.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있습니다만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게 한 2022년 12월 즈음입니다. 해당 시점의 주가가 뭐 6에서 8달러인데 흑자 전환하고 나서 한 1, 2년 만에 주가가 뭐 30불, 40불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이후에 뭐 흑자 전환 실적 급등한 이후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은 상승을 했는데, 물론 템퍼스 AI나 다른 기업들을 단순히 이 팔란티어와 뭐 그냥 단순히 비교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흑자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고, 현금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혁신 기업들도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메디컬 AI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게 될 때, 물론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이 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뭐 주가 급등나 여기에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 방향성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팔란티어, 테슬라도 정말 숱한 사실 위기가 많았는데 다 겪고 지금 정말 위대한 기업들이 돼가고 있는 것처럼 아마 템퍼스 AI도 이제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하시면서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큐 미국 메디컬 AI 이제 편입된 기업 중에서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엄청 크고 또 수익성도 아직 검증 안 된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뭐 또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약간 이제 리스크도 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분들이 봤을 때 좀 위험 측면에서 좀 유의할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